안녕하십니까, 브라톤입니다. 오늘은 똘똘한 한치 현상의 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정책으로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세제 혜택이 맞물려서 이것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도와는 다르게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의도와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의도했던 것 같아요. 주택 공급 부족 및 전세난을 초래해서 모두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울 및 특정 지역 가격 급등과 양극화가 심화가 되었다.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지방이나 이제 다주택자들이 비인기 지역 주택 다 처분하고 핵심지 강남이나 용산과 같은 핵심 지역의 고가 주택 한 채에 자산을 집중시키니까 가격이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똘똘한 한 채가 있는 지역, 반포 같은 지역 이런 데는 가격이 폭등했고,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하던 무주택 실수요자의 진입 장벽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었어요. 선택받지 못한 지방은 주택 수요가 위축되고 가격 상승 기대가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안 사죠.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 소멸뿐만 아니라 남은 도시들 있잖아요. 사람들 그래도 지방의 핵심지나 이런 데는 수익이 안 나잖아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매물도 내놓고 그래야 전월세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주택자를 소멸시키는 정책을 쓰다 보니까 저놈들이 투기꾼이다. 아직도 이런 멍청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제 정신을 고쳐 먹기는 글른 것 같고, 생각을 바꾸지 못하면 당해야 돼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방도요 소멸됐어요. 지금 전주 같은 지역이나 이런 데는요 오히려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월세가 사라지고 전월세 폭등하고 그리고 가격이 폭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들이 뭐냐면 이 똘똘한 한 채를 먼저 선점한 사람들은 자기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기분 좋을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거 외에는 자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부자여가지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으면 상관없죠. 그런데 이거밖에 없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해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 내가 굳이 강남 가서 살아야 돼 이러면서 자기 집을 가져다 놓고 이게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 많이 벌는 스킬을 가지고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부동산에 특화된 머리와 주식에 특화된 머리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발생시켜 가지고 사는 거를 즐기던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 채로 다 옮겨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있으면 좋아요. 요즘에도 이거를 팔아 가지고 노후나 아니면 좀 즐기면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더 오를 것 같잖아요. 30억이 40억 되는 시간, 40억이 50억 되는 시간 굉장히 빠르게 압축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걸 팔았다가는 한 10억, 20억 올라갈 것 같으니까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발생이 안 되고 문제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집은 있지만 현금 흐름이 발생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오히려 공공근로를 만들어 내는, 그 어르신을 위한 공공근로를 만들어야 현금 흐름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이걸 팔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되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 마포 샀어. 30억이야. 솔직히 그러면 뭐 합니까? 이게 굉장히 모든 사람들한테 획일적인 기준을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토지까지 묶어놔 가지고 임대 공급 감소 및 전세난이 악화되죠. 왜냐? 토지를 하면 실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세 대출 대출을 받은 6개월 안에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거주 외에 집을 한 채 더 사서 갭 투자로 먼저 해놓고 나중에 내가 여력이 되면은 퇴거 대출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 집 들어가야겠다. 왜냐? 집값 상승이 너무 빠르니까 미리 선점을 하려고 했었던 것부터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월세 물량 사라지죠. 그 다음에 미리 내가 선점할 수 있었던 것도 다 못하죠. 이건 다주택자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가 타겟이 돼요? 비싼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또 타겟이 됩니다. 보유세 한번 얻어맞아 봐라. 이게 굉장히 잘못된,
이거를 아직도 고소하게 여기시는 분들은요, 정말로 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집값도 안 잡힐 뿐더러 전월세도 폭감하고요, 이렇게 해서 집값이 올라봤자 현금 흐름이 발생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두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야, 돈 많은 놈 한 곳에 다 몰아라. 너희들도 내가 통제하마. 그러니까 모든 상급지부터 하급지까지 그 들어간 사람들이 그거 외에는 자산을 소유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재능도 뛰어난 사람들도 많고 뭐 코인도 잘하고 주식도 잘하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승자는 뭐냐? 주식이나 코인 자산을 많이 갖고 그다음에 월세로 사는 것. 그러면 세금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세나 전세로 살면서 내 자산을 계속 불려나가는 일을 하는 분들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급작스런 움직임에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나의 삶을 일구고 싶어 하는 현금 흐름 자체를 차단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모두가 고통스러우게 되는, 모두가 정부의 정책만을 바라보게 되는,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부자는 부자대로 나머지는 나머지대로 정부가 통제하는 사회가 돼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큰 틀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예상과 다르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틀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정책입니다, 이게. 그래서 세금 부담도 불균형이죠. 고가 1주택자에게는 중과세가 안 붙다 보니까 종부세나 이런 거 할 때나, 고가의 한 주택 보유한 자산가는 막 혜택 받아가지고 세금 줄이고, 오히려 임대 물량을 공급하는 다주택자들은 세금 때려 맞아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다 팔고, 아이 나도 똘똘한 채로 갈란다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월세를 위주로 살던 사람마저도 집 안 사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집을 왜 굳이 사야 됩니까? 집 안 사도 돼요. 그런데 집을 안 샀다가는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지금 너도 나도 집을 사야 된다 그러고, 저도 그렇고 집을 빨리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사실 집을 왜 사야 됩니까? 주식 잘하고 자산 잘 불리고 현금으로 만들어가면서 살면 되잖아요. 근데 너도 나도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막 몰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똘똘한 한 채를 샀어요. 그게 재산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고가 1주택으로 옮겨져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노후 준비나 여유 자금을 통하여서 나 이제 좀 일 안 하고 현금으로 만들면서 좀 살아볼래라고 했던 사람들, 다주택자 계속 유지하고 있으신 분들은 세금 때려 맞으니까 고통스럽고, 이거를 다 포기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될까? 깔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거 팔았면은 그 근처에 가지도 못합니다. 또 이제 무조건 팔면 다운그레이드 해야 되는 상황. 다운그레이드 하면 되지 않느냐.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는 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이게. 자영업이 붕괴되죠. 상가가 공실났어요. 다주택 파괴됐어요. 상가를 통해서 흐름 만들기도 쉽지 않고, 주택 사가지고 현금으로 만들기 쉽지도 않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이제 모르겠다. 두들겨 맞으려면 두들겨 패라. 난 다주택자 그냥 할란다. 모르겠다. 이렇게 아예 자포자기를 하거나 다주택 포기하거나 그 역전세로 모두 다 같이 박살이 나던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주택을 하려면 이제는 비규제 지역으로 가게 되는 일들.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결국 뭐 많은 전문가들이 똘똘한 한 채로 다 팔고 이렇게 돼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가 가격이 막 올라가는 것만 누린다고 해서 그게 실현 수익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분들은 아예 각오하고 똘똘한 한 채 처분하고 나 그냥 다주택자로 현금으로 만들면서 남 신경 쓰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겠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은요,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공급 문제 심화시키죠. 자산 양극화시키죠. 현금 흐름 자체 차단시키죠. 그러면 너 주식하면 되지 않냐? 주식하기가 쉽습니까?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왔다리 갔다리 할 때 아무리 평정심을 갖고 유지하려고 해도, 이 기업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해도 쉽지 않은 것이 주식 투자입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깡통도 차보고 그래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데, 깡통 만약에 집 팔아서 깡통 차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금 막
나 이제 집 팔아가지고 코인이나 주식으로 먹고 살래라고 하신 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 자체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초래하니까 시장 참여들한테 모두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모두 정부가 어떤 정책을 주나, 정부가 어떤 인센티브 주나, 정부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최종 승자죠. 왜냐? 세금도 많이 걷고 사람들 통제할 수도 있고 정책 효과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자기 뭐 원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되니까 정권이 바뀌어더라도 이거를 원상복귀를 하려면은 법 체계를 다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또 못하고 그것 때문에 욕 퍼지게 먹고 또 정권 뺏기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방향은 솔직히 규제를 다 풀어버려가지고 돈이 싹 다 퍼지게 만들어서 누구나 다 집 사든지 말든지 아무런 부담감이 없게 만들어줘요. 집 안 사도 돼요 솔직히. 집만 자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도 나도 집에 몰두할 수밖에 없도록 분위기가 되니까 돈은 돈대로 쏠려서 폭등하고 정부가 정책 하나만 나오면 정책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왜 그런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야 그러면은 돈 잘 버는 거 하면 되지 않느냐? 그게 쉽습니까 또? 그래서 이 똘똘한 한 채는 너무나도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풀어야 돼요. 규제 풀고 다주택자 할 사람은 다주택자 해 전월세 물량 공급해주고 그다음에 똘똘한 한 채 살 사람은 살라 그러죠. 거기에 살고 뭐 주식이나 이런 거 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살라고 뭐 모두 다 강남에 살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알면서 만약에 극심하게 지금 집을 사야 된다는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작년에 봤던 내 예산으로 가능했던 집들이 대출 규제까지 걸려가지고 생각지도 않던데 집을 사야 되는 상황. 근데 지금은 일단 사놓고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이런 모든 현상들이 4, 5년이 지나고 집값이 화폐가 엄청나게 풀리고 지금 만약에 내가 주식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좋아요. 주식으로 불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얼마 전에도 확 꺾이니까 완전 털리는 일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왜냐면은 강세장이더라도 이게 빠르게 올라갈 때 산이 높으면 골도 깊어요. 그때 다 털린단 말이에요. 한번 폭락하기 시작을 하면. 그래서 저는 빨리 이 똘똘한 현상도 좀 그늘 좀 지워지고 전 국민이 부동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좀 지워지고 뭐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서울 집중화 현상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서울 집중화 현상이 있더라도 똘똘한 한 채가 아니면 내가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좀 약간 좀 부담이 덜한 좀 그런 시간이 좀 왔으면 좋겠네요. 이게 뭡니까 맨날 이거 맨날 분석하고 있고 맨날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브라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